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에서 중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치고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으로 들어간 불법 선거자금, 뒷돈. 그럼 결국 그럼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 최종 종착지가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선에는 자금이 나오니까 돈이 필요 없죠. 경선 때는 돈이 안 나오죠.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이나 어떤 대선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1심 재판부가 오늘 인정한 뒷돈의 흐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6억이 전달될 정황이 있다. 크게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중간에 유 전 본부장 거쳐서 김용 전 부원장까지. 2021년 1차 1억, 두 번째 6월 초에 5억, 1억 쓰고 1억 보관했다. 3차 6월 말 7월 초 1억, 보관 1억에 1억 추가해서 2억 했다. 4차에 1억 4,700만 원이 갔지만 전달이 안 됐다. 총 6억 원이다. 이 부분인데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도 이 6억을 다 인정하면서 이 기간에 좀 그러니까 2021년 4, 5, 6 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그걸 좀 주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돈 이야기가 나온 게 언제냐면 4월도 아니고 2월이에요. 예. 2021년 2월에 그 김용이 유동규에게 얼마를 요구했느냐? 20억을 요구했거든요. 명목은 뭐냐면은 지금 호남을 돌고 있는데 경선 대비해서 조직 정비 한 20개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갖다 요구한 거고 4월 그다음에 6월 그다음에 이제 8월 이렇게 해가지고 남욱이 만든 돈은 8억 5천만 원이에요. 그중에 2억 5천만 원 정도가 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남욱 변호사가 김용 그 부원장을 위해서 김용 부원장 쓰라고 이런 불법 정치 자금을 조성했겠습니까? 검찰에서 이거는 대선 자금 명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재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정을 했다 했는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징역 5년이라고 한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적으로 나온 건데 일단은 위증한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예. 재판부에서 가장 안 좋게 본 건 뭐냐면요. 김용 씨가 이렇게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래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 그렇게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이 불법 정치자금 본인이 받은 건 6억, 그 6억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그 입을 열면 그 김용의 입은 핵폭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용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버티자. 5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예. 지금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텐데 구치소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5년을 그냥 버티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좀 그 자백을 하고 그럼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렇게 형이 높지가 않아요. 5년 이하 징역에 불과한 거고 뇌물죄 때문에 이제 그 징역 5년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 반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용 씨는 고민을 할 거고. 잠시만요. 예. 그러면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 네네.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최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되고 나서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꽤 불리하게 작용한 흐름도 분명히 있었는데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되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용 씨가 작년 11월에 구속됐다가 올 5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석까지 풀려났고 했으니까 내가 형을 갖다가 작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집행유예도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을 텐데 오늘 실형을 받고 난 다음엔 아마 마음이 굉장히 착잡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 관계자도 여러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부분일 텐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 1심 재판부의 저 유죄는 판결문을 분석 후 대응해서 검토하겠다. 그리고 용처 아까 노돌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뒷돈을 이제 김용전 본장 6억을 받은 걸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면 그걸 진짜로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선거 자금으로 적재적소에 썼는지를 한번 더 검찰도 파악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이 정도인데 첫 번째로 잠깐 지나갔던 자막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현정 의원님. 오랜만이네요. 428억 약정. 그렇죠.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오랜만에 저게 뭐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대장동 일당이 저수지에 비유하자면 저수지에 428억을 모아놓고 필요할 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좀 뽑아 써라 뭐 이런 표들이 428억 약정설. 물론 저 부분을 검찰이 공소장에 기소하진 못했는데 이번 1심 유죄 판결을 저 부분까지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김만배 씨의 진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 씨 진술 정도 갖고는 지금 저 428억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뭐 김용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심경에 큰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한다거나 정진상 씨가 일단 뭔가 이 이야기를 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김만배,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 428억의 어떤 의문은 이거는 이제 지금 유동규 씨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데는 좀 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장동 관련된 돈이 들어왔다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실제로 쓰였다는 부분들, 이것 정도 이제 확인된 것이고, 아까 이제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이것의 용처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 심경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나중에 이제 구속되고 난 다음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혹시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428억 저 부분을 건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이거 6억 뒷돈 정말 선거자금으로 다 쓰였는지 애초에는 또 20억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인데요. 설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오늘 재판부가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가 깨졌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두 가지 핵심 포인트 말고도 이 얘기를 했어요. 김용 전 부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한 직무집행을 하지 못했,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 그런데도 인정을 안 했다. 본인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 활동했다. 이 부분, 색깔이 다른 부분이 핵심일 텐데 1심 재판부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과 관련된 개발사업 인허가 건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걸 고려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결정권자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결정권자니까 뭐 이거 양형에 감안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문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 재판부에서 낸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 유리한 정황이에요.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김용 부원장이 어떤 그 선출직 공무원서 의정 활동 과정에서 어떤 민간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적극적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우리 화면에서 아까 봤다시피 민간업자 이익과 관련한 개발 사업의 인허가는 어떤 그 공사라든지,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겠죠. 공사와 성남시가 주관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의 직접적인 연결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사업과 관련한 결정권이 없다는 점을 어떤 유리한 양형 사유로 지금 보아서 오늘 그 판결문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라면, 그러니까 이 수사 이후에 뭐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용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유동규 씨와 검찰은 대선 경선 자금이다라고 했지만은 재판부에서는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 이게 대선 경선 자금이다라고 확정짓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이 돈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도 더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판결문 좀 뒤늦게 다시 받아서 꼼꼼히 다 볼 텐데 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거지 불법 선거 자금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이 경선 자금에 대선 캠프의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 불법 예.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예. 어떤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이것이 대선 경선에 쓰였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용처가 확인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격 규명이 좀 다시 한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이익의 인허가에는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는 걸 고려했다. 당시 이제 개발 사업 인허가는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검찰이 좀 더 규명해야 될 걸 뭐 428억 약정설도 있지만 용처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최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제 검찰의 시각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 4월에 각종 토론회 개최하고 5월 성공 포럼 출범했고 이재명 대표의 당시 2021년 대선 경선 민주당 내 경선 준비 과정 경선 후보 등록했고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8월에 지방 경선을 준비했고 이제 그 시점 중간중간마다 돈을 든 흐름은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건데 아까 설전 변호사 말은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이라고 명시적으로 1심 재판부가 규정하지 않았다 이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검찰이 용처를 밝혀내야 되는데 근데 김용 전 부원장이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선거 관리,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그 설 변호사님 말씀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게 일단 첫 번째 검찰은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이 돈은 불법 선거 자금이라고 했어요. 아니, 김용 씨가 대선 출마했습니까? 대선 출마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남욱이 이 돈을 8억 4,700만 원을 만들었는데 이 8억 4,700만 원이 어떤 돈이냐? 현금이에요. 계좌이체해 준 돈이 아니라고요. 남욱이 그렇게 고생 해가지고 현금으로 8억 4,700 만들어가지고 김용을 뭐 대통령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이제 설 변호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정치 자금인데 이건 대선 자금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이 반드시 판결문에 설시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아직 판결문 받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되지가 않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설 변호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인허가권 우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인허가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용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성남시 관련해가지고 인허가권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인허가권 운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돈이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넘어간 것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를 아직 찾지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간다 이런 취지로 이해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물론 저도 그렇고 두 분도 재판 판결문 전문을 다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네.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 구형했었나요? 그리고 1심에서 징역 5년 법정 구속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불법 대선 정치자금으로 규정해도 큰 무리 없다. 정혁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가 김용을 보고 그런 큰 돈을 갖다 주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이제 검찰의 이거 시각을 얘기를 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민주당 내 경선 선거를 준비할 때마다 또 호남 좀 다녀간다고 했을 때마다 이런 돈들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중간에 유정원 본부장 거쳐서 받지 않았냐 이 얘기인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정을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범죄 사실 자체가 있으니까요. 뭐 있는 거니까 저도 뭐 담담히 다 받아들일 거고. 이재명 대표랑 정진상 실장 인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었다면 김만배하고 다 몰랐겠죠. 다 김만배하고 다 알고 지냈고 다 가깝게 지냈고 그다음에 도움을 받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차차 이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거고 제가 밝혀야 될 것 같고 사실대로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결국 대선 경선에서 자금이 불법 자금이었잖아요. 결국 책임자는 이재명 대표라고 보시는지.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정말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의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일단 저 음성이 막 명확하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주위 사람들은 도구다. 본인 1심 판결 이후에 저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동규 씨의 말에 따르면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 씨와 함께 의형제를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로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한다라는 뭐 결의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 과정이 보면
지금 유동규 씨나 김용 씨나 본인 개인의 어떤 그 경제적 이익 물론 조금은 있었겠죠. 그러나 큰 덩치로 보자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경기도지사에서 대권 후보가 되고 지금 당대표가 되어 나가는 과정, 즉 정치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들 또 조직과 그다음에 돈, 왜냐하면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선거할 때 주로 조직 같은 거를 많이 꾸리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자꾸 이야기하는 게 아니 내가 후원금 그냥 한 번에 뭐 20억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저 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후원금은요 이 선거할 때 이 출처나 사용처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거 다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선거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즉 뭐냐면 현금으로 필요할 수 있는 돈이 솔직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선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돈들을 그럼 어디다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에 대한 어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주장처럼 아니 내가 모금할 수 있는데 뭐하러 지금 돈을 받아 쓰느냐라는 주장은 굉장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물론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을 향해서. 실제로 유 전 본부장도 내게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앞으로도 사실대로 전달하겠다. 유 전 본부장 스스로도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재판 이후에 현장 목소리,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준비했었는데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 전 본부장에서 여러 욕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 받았으면 너도 구속돼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 당사자와 바로 전화 연결하는 빨간 전화 코너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입니다.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예. 유 전 네. 본부장 나와 계시죠? 네, 유동규입니다. 예. 일단 본인 진술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신빙성을 인정한 셈이잖아요. 오늘 선고를 딱 받고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저도 같이 죄를 지은 건데 예. 저는 무죄를 생각지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무죄 받을 네네.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셨군요. 예,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유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아마 이게 이제 그 돈 주는 측하고 받는 측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들께서 저는 이제 김용이 받아간 돈을 어떻게 쓴지를 모르니까 예. 이거는 같이 이거 돈 쓰는 쪽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선 이거를 같이 돈 쓴 사람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무죄가 된 것 같은데 무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뭐냐면 이미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저는 마음속에 유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뭐 항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유죄라고 생각한다. 무죄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사실 네. 이번 김용 전 본부장의 법정 구속 얘기 저희 뉴스탑10에서도 1심 공판의 속보들 하나하나 전해드렸을 때 공판 네.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코트 시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다시 돈을 전달했을 때 본인이 반바지 입고 있어서 목에 네. 많이 뜯겼다. 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증언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유 전 본부장의 진술 하나뿐이다라고 해서 여러 해석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앞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벌어진 일들이 다른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성남에서 이제 무수히 많은 벌어진 일들이 그냥 우연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전부 다 불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 제가 속한 것도 있고 속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다 똑같은 패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에서도 이제 재판부에서 지방 정부가 이제 부패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들이 판단되는 것들이 아마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다 낱낱이
아하.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뻔히 있었던 사실이 음흠.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싶지 않아더라도 본인들이 예. 예, 그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다시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아마 다 증언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성남시 그 당시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거의 성남시에서는 왕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예. 예, 완전히 왕이었고 부인까지도 그렇게 대접받는 아마 지자체는 대한민국이 없었을 겁니다. 예, 비서가 따라붙고 막 이러는. 예. 예, 그렇게 이제 왕이었고 그 다음에 비서진들이 올바른 소리 못 합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이제 올바른 소리 좀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비서들한테 화를 많이 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성남시에서는 그 당시 이제 왕이었는데 이분한테 보고가 안 되고 그냥 일이 이루어지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결정권자도 그분이고 이분이 꼼꼼함이 얼만큼인지 아마 모든 공무원들이 예. 예, 이분이 뭐 하다못해 예산이 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 예,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오늘 저 판결문에도 나왔습니다만 2014년 본인 선거에 예. 대장동 그 업자들이 동원된 내용을 모른다. 이거는 자기 선거잖아요. 예, 그거를 오늘 거기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거를 모른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지방 부패가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이거를 아직까지도 부인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같이 그때 형제로 지내온 사람들인데 예. 이렇게 부인할 거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인하고 예. 저는 이게 제가 인정하면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부인하고 나오는 거를 저도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저런 사람들이었나 할 정도로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국민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하고 제가 힘든 거는 사실대로 말하는 것밖에 없고 예. 예,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나오지만 오늘 이제 판결문 내용도 그겁니다. 제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저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을 거고 예. 예, 드러났을 텐데 김용이 말하는 거에 허점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위증까지 세워가지고 했는데 1심 재판부도 알리바이가 어긋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네네. 예. 네, 어긋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다 드러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점이 없는 거죠. 예, 그 유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네. 부분 중에 사실은 1심 재판부도 오늘 네, 그 민간업자와 결탁한 네, 부패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오늘 1심 재판부가 하긴 했습니다. 예. 네, 네. 아마 다 밝혀질 겁니다. 모든 재판에서 지금 다른 재판들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 모든 것들이 다 사실대로 밝혀질 거고 사실대로 돼야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아무튼 그 어떤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사실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고 공짜로 돈이 80억씩 100억씩 막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릴게요. 네. 사실 따지고 보면 네. 유 전 본부장께서 대선 이후에 심경 변화로 진술을 바꾼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거잖아요. 네. 앞으로 사실 이번 김용 전 부원장 재판 말고도 좀 여러 재판이 있는데 네. 오늘 1심 그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이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본인에게는 앞으로 재판에 네. 어떻게 임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 이게 뭐냐면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일인데 중간에 한 가지만 가공하더라도 이게 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만 갈 수밖에 없고요. 기억나는 건 기억나는 대로, 아닌 건 아닌 대로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아무튼 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나마 이것이 이게 그 진정성 있게 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뭐 제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어렵게 전화 연결했기 때문에 아까는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뉴스탑10 뒷부분에 준비된 주제 중에 네. 부정한 돈 단 1원도 없었다는 게 오늘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는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이 법화에 대해서도 어떤 해명도 못 하잖아요. 예. 법인카드를 갖다가 사적으로 마음껏 쓰는 거는 그럼 부정한 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인까지 해가지고 제수용품까지 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분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밑에 사람이 다 그냥 충성한 거고 본인은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앞으로 재판을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이재명의 권한을 갖고 권한은 이재명한테 있는데 그 권한 남용을 갖다가 밑에 사람들이 했다. 이재명은 몰랐다. 그러면 경기도 2급의 김만배의 최측근이 경기도 2급이라는 자리에, 그러니까 공무원 2급이라는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몰랐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만배를 처음에 만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김만배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김만배를 그 전부터 알았다는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김만배도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 전부 다 서로 내통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네. 일단 유정 본부장님, 재판 끝나고 경황 없으실 텐데 이렇게 직접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 제가 또 추가 취재할 게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빨간 전화를 했습니다. 일단 아직 1심이고 본인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지금 직접 전화해서 수차례 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아무리 1심 판단이 김용 전 부원장이 불리하게 나왔더라도 여전히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께 대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을 들으면 아까 유 전 본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왕이었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무죄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여전히 재판 과정에서 진실은 부력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증명될 거라고 했습니다. 좀 반론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유동규 씨의 주장이죠. 주장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형사사법재판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정황 증거라든지 간접 증거도 어떤 직접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검찰의 수사라든지 이러한 내용 등은 진술에 어떤 바탕을 둔 증거밖에는 없다는 점. 그리고 방금 유동규 씨가 얘기한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 자치시장이 상당히 그 왕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떤 이렇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표현이시지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저는 알았을 리는 없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지는 주제에서 또 이재명 대표 측의 오늘 1심 판결 이후에 반론과 얘기도 들어볼 테고 실제로 일방 주장 유정주 부장의 직접 전화, 빨간 전화로 들어봤고 설전 변호사의 반론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화면을 저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일단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재판들이 남아있는데 위례 성남FC 배임 뇌물 혐의,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혐의 이런 거에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아무리 김용이 최후 진술에서까지 이야기했지만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재판부가 당연히 인정을 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러한 김용이 불법 정치 자금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남욱한테 받았잖아요. 왜 남욱한테 받았습니까? 남욱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남욱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남욱이 변호사에서 돈을 벌었습니까? 남욱처럼 변호사는 변호사들 다 재벌되는 겁니까? 대장동 프로젝트로 돈을 번 건데 남욱의 대장동에 있어서 지분율이 몇 프로였냐면 정확히 24.92%였어요. 그런데 남욱이 얼마를 투자했느냐? 8,721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를 벌었나?
1,007억을 번 거예요. 1억도 투자 안 했는데 1,007억을 갖다가 번 건데 제가 돈 번 사람들 많이 아는데 돈 번 사람들이 돈 벌었다고 떠들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숨기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이나 정진상은 남욱 같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결국은 이러한 대장동 프로젝트의 불법성에 대해서 이번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